여러분들한테 가지고 온 방송 재료는 오늘 낮에 오전에 어떤 분께서 저한테 상담을 하셨어요. 상담한 내용은 허위 매물에 당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금액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좀 뜯기고 오셨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분의 통화 내용, 통화 녹음을 한번 들어보면서 같이 한번 예방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사이트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예. 제가 저 문의 좀 해도 돼요, 전화상으로? 예, 말씀하세요. 제가 화물 남발을 할 수 있는 차를 어제 구입을 하러 주안에 갔었는데, 주안 사이트 보고서 갔었는데, 경공매 차라고 그래가지고, 네. 많이 싸더라고요, 가격이. 그래서, 혹하고 갔었는데, 걔네들한테 딜러들이 둘이서, 네. 아무튼 계약서까지 하고, 돈까지 만납을 했어요. 예. 근데, 실제적으로 애들이 이제 다 하고서 나서 그러는 거예요. 등록하러 갔는데, 커피숍에 앉혀놓더니, 네. 사업자 번호를 갑자기 끄집어내는 거예요. 사업자가 있냐고. 그런 얘기 듣지도 못했는데. 네. 그러더니, 사업자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매물로 이제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걔네들한테 한 4시간, 5시간을 매매 단지를 다 달아들면서 차같지도 않은 걸 보여주면서, 네. 그거를 권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게 없어 결국은 안 한다고 그래서 돈 일부 돌려받고 계약 등록 지네가 차를 갖고 있다가 말소를 했으니까 말소하고 다시 등록해야 되니까 이전비가 해가지고 50만 원 요구하고 지네 수급이 20만 원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70만 원 어제 뜯기고 왔거든요. 그게 돈 다 낸 거에서 일부 돌려받았다는 게 70만 원 빼고 돌려받은 거예요? 예. 네. 근데 그거 경공매차는 사업자 번호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겁니까? 걔네들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말하는 거 자체가. 그러죠. 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없어요. 그런 얘기 한 번도 없다가,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하다가 갑자기 사업자를 끄집어내더니 사업자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일반 매물로 돌리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걔네들한테 한 7시간을 끌려다니면서 저도 이제 차가 필요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갔었는데 그렇게 사람을 이렇게 고생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저쪽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 잠도 안 오고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경찰서 가서 저 집이 광명인데 광명 경찰서에 형사가 있고 동생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거를 해야 되는지 얘네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직접 하지 마시고 네. 경찰에 아는 동생이 있다면서요? 예. 그분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이렇게 당했다 그러면 아마 그분이 직접 전화 대신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나을까요? 네, 그게 낫죠. 괜히 왜 근데 폰에다가 제가 친애 아버지도 나하고 나이가 우리 자식 같더라고요. 32살 이런 애들이 둘이서 허위한 이렇게 노인이나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치는데 너무 막 억울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사이트로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글이 참 잘 올리셨다고 그래서 혹시 지식이 있나 그런 것도 아시나 하고 전화드린 거예요.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죠. 그래서 오히려 사기나 이런 걸로도 저기를 엮을 수가 있는 건데, 예. 그렇게까지는 하기 싫으시잖아요. 그냥. 그렇죠. 걔들도 먹고 살라고 하는 건데 근데. 나쁜 짓이긴 하니까 벌을 주고 싶긴 한데, 그냥 그 동생분한테 전화해가지고. 네. 네. 전화를 해줘라 이렇게. 네, 그렇게 해서 여기 사건이 접수가 됐었다 이런 식으로 네. 얘기해가지고 그냥 좀 돌려받는 방향으로. 네. 일 크게 키우고 싶지 않으면 그 돈 돌려줘라 이런 식으로. 네.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여기 자동차 중고하시는 거예요? 네. 어디세요? 거기 주안단지에서 가셨다면서요, 그제? 네. 거기서 한 10분 정도 떨어진 엠파크 타워라는 곳에 있어요. 거기도 갔었어요 어제 파크타워. 차가 애들이 많으니까 일리저리 끌고 다니는 거죠. 안 데리고 다니는 데가 없더라고. 그래서 진짜 말 같지도 않은 매물을 보여주고 가격을 예를 들어서 800에 살 수 있는 차를 이제 800에 이제 다 했어요. 800에 사기로. 네네. 근데 갑자기 이게 그 똑같은 차를 2천만 원 주고 사라고 하면 누가 그게 그렇죠. 가능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보고 왔는데 거기에 눈이 들어와야지. 그래서
저희 사이트 알고 계세요, 마이카페? 네, 예, 예. 거기 가면은 실매물 보러 가기 있어요. 네. 거기 가면은 매물 많이 나와 있을 테니까. 아, 거기는 딜러 전산하고 바로 연동해 놓은 거예요. 네. 네, 거기 들어가셔서 시세 파악하시고, 뭐 여기 광명이시니까 인천 다시 오고 싶진 않으시겠지만, 제가 또 인천에 있으니까 네. 오시면은 제가 좋은 차 찾아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거 확실하게 경공매차 사면은 그 사업자가 아닙니다. 없어도 그 경공매차를 사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네. 네. 걔네들 말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네. 가겠습니다. 일반인이 경매차 네. 살 수 없고요. 아,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 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자동차 사업자 있는 사람들이 코드 받아가지고 들어가서 참여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직접 가셔서 뭐 그거 그런 차다 이런 거는 다 거짓말이고 뭐 역수입이다 이런 것도 다 거짓말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엮어놔가지고 긴 시간을 그렇게 해놓고서 막 등록사업소 그 앞에 가서 커피숍에 앉혀놓더니 지네들이 왔다 갔다 하더니 사업자가 있냐고 갑자기 물어보면서 그걸 틀어버리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장난치는 것 같더라고 느낌이. 그래서 그럴싸하게 포장해가지고 믿게끔 네. 만들어서 계속 끌고 다니면서 짐 빠지게 해가지고 뭐라도 사갖고 나가야지 얘네들한테 갈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사람 짐 빠지게 해서 이득을 취하는 애들이에요. 네. 뭐 1, 200도 아니고 걔네들은 한 1,000만 원 정도 보고 작업을 하는 애들이니까. 네. 그러니까 800만 원짜리 했다가 갑자기 2,000만 원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거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아유. 아무튼 고맙습니다.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네, 실명으로 한번 네. 가서 보시고요. 네. 네,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또 한번 연락 주시고. 네. 네, 네. 그렇게 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오늘 제가 오전에 상담했던 실제 내용입니다. 제가 뭐 사람 한 명 써가지고 우리 요렇게 해가지고 상담 한번 컨셉을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오전에 저하고 통화를 했고요. 자, 여러분들 통화 내용 중에서 수법 들으셨죠? 7시간을 끌고 다녔다고 합니다. 네, 7시간을 끌려 다니고 실제로 전화상에 있는 내용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자가 있고 없고 차를 살 수 있고 없고 나눠지는 차가 없어요. 네, 사업자가 있으면은 사업자 세금계산서 받아가지고 나중에 첨부해가지고 세제 혜택 받는 거고, 사업자 없으면 그냥 개인 명의로 사서 끌고 다니는 거고, 처음에 800만 원짜리 좀 혹할 매물들을 가지고 작업하듯이 장난치다가 나중에 사업자 없으면 이 차 구매 못한다 해가지고 똑같은 차 거의 비슷한 차를 2천만 원에 신차보다 더 비싸게 거의 한 16년에 한 7, 8만 8, 9만 뛰었겠죠. 15년, 14년 이런 거. 한 800만 원 정도면 아마 한 13년, 14년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아는 게 힘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절대 당하지 마시고. 자, 이분이 왜 당했을까요? 일단 시세보다 싼 매물을 봤기 때문에 당한 겁니다. 시세보다 싼 매물을 보고 이 사람이 조건이 제일 좋구나. 많은 딜러들이 얘기해주는 조건 중에 이 사람이 연식이 더 짧다든지 주행거리가 더 짧다든지 해서 조건이 더 좋구나 해가지고 혹해서 간 거죠. 막상 갔더니 7시간 사람 짐 빼놓고 계약할 것처럼 판매할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안 사갖고 가겠다라고 하니까 일단 돈이 입금이 됐잖아요. 800만 원이란 돈이 입금이 됐으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니도 저도 어떻게 할 줄도 못하는 거예요. 돈 달라고 그러면 안 주고 딴 차 보러 가시죠. 결국에는 나중에 이 사람들 수고비 명목 말소했다? 자동차는 상사에 들어왔다고 그래서 말소하는 게 아닙니다. 상사 이전을 했다가 나중에 다음 주인한테 이전을 하는 것이지, 오토바이는 말소합니다. 오토바이는 주인이 바뀌면 말소했다가 새 주인이 말소증명서라든지 계약서라든지 신분증 사본 가지고 가서 다시 재등록하는 방식인데, 중고차는 말소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알고 잘 대처했다면. 사실 대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800만 원이란 돈을 딜러가 가지고 돈을 안 줬을 때 바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나한테 사기를 치고 800만 원이란 돈을 가져가고 안 준다. 그럼 경찰이 바로 오면 바로 해결이 됐을 텐데, 세상에 악한 사람도 있지만 착한 사람도 있습니다. 착하신 분들은 잘 모르고 이 사람도 고생했으니까 이런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내가 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80만 원 정도, 70만 원이었나요? 하여튼 뭐 80만 원, 70만 원을 갈취죠, 갈취. 갈취를 당해서 이렇게 오신 건데 또 아시는 경찰분이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전화하면은 좋게 좋게 잘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내일이라도 112에 전화해서 이러이러한 피해 사실이 있는데 이거 좀 해결 좀 해주십시오라고 사건 접수를 하고, 예전에는 허위 딜러 적발하는 게 점수, 그러니까 뭐 인사고과라고 그래야 되나? 뭐 그런 점수가 상당히 낮았대요. 뭐 도둑 잡는 것보다도 훨씬 낮았는데 요즘에는 중 허위 딜러들이 문제가 많이 되니까 뭐 점수가 높다고 합니다. 이거를 검거했을 때 허위 딜러들을. 그래서 뭐 광수대라든지 이런 또 지방경찰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적극적으로 피해자들 구제를 하고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 안 당하는 게 제일 좋죠. 네, 안 당하고 이런 경험 안 하는 게 좋죠. 자, 이런 경험 안 하려면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시세 파악. 이게 가장 급선무돼야 됩니다. 내가 사려고자 하는 차가 정말 얼마에 거래되는지 정확한 시세 파악. 그래서 제가 딜러 전산 연동해가지고 저희 카페에 실매물 올려드리는 이유가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1년에 한 3, 400, 뭐 모바일까지 하면 4, 500 들어가는데 그걸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그거 보시고 시세 측정하시라고. 그거 보고 저한테 오셔서 차 사시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시세 파악하시고 절대 허위 매물에 혹해서 가서 낚이지 마시라. 그래서 오늘 제가 상담한 내용을 들려드렸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마이크 가까이 대서 하긴 했는데 소리가 잘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네, 부디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거나 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런 수법에는 다시는 당하지 않도록. 이런 수법이라는 게 여러 가지지 그냥 허위 애들은 똑같아요. 레파토리가 몇 개 정해진 것 뿐이지 얘네들 목적은 차를 팔아서 1,000만 원 이득을 보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안 살 것 같으면 7시간, 8시간 짐 빼놓고 100만 원에서 뭐 얼마, 다만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수고비 챙기는 아주 질 나쁜 놈들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안 봐요. 양심이 없죠. 남한테 해를 끼치고도 자신이 배부르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상식선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나 어떤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면은 답이 없습니다. 무조건 공권력의 힘을 빌려서라도 이 상황을 빨리 탈출을 하시는 게 좋고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이렇게 소비자와 상담했던 그런 내용들을 제가 오픈을 좀 해서 같이 좀 저기를 해봤습니다. 같이 들어봤습니다. 절대 당하지 마시고 꼭 시세 파악 먼저 하시고 믿을 만한 딜러를. 여러분들이 좋은 차 찾을 수가 없어요. 절대 좋은 차 못 찾습니다. 제가 어떤 경우에 있었냐면 저희 실매물을 보고 이 차를 보러 가고 싶다라고 해서 차 넘버를 알려주셨는데 가서 보니까 연식 주행거리 다 좋아요. 가격도 나쁘지 않고. 근데 갔더니 담배빵 흔적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B필라 쪽에 담배를 피면 흡연을 하면은 거기가 까맣게 그을리게 되는데 그런 흔적도 되게 많았고 재터리 쪽에 먼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광택집에서 기본적으로 세차합니다. 세차하고 판금 도색할 거 하고 광택을 내는데 그 세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찌꺼기가 그렇게 남았다는 거는 전차주가 평상시에 차를 자반으로 썼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제가 찝어서 사진으로, 저도 이제 직접 가서 매물을 못 봤으니까 사진으로 찝어서 몇 가지 찍어줬더니 그러네요, 이제 보이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절대 조건 보고 차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어떤 딜러가 나한테 좋은 차를 찾아줄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11월 21일 첫 방송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바로 끊어서 제가 지식인 몇 가지 소개해 드리고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